자, 역사 속 인물을 내 뇌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뇌피셜 그놈 27화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 네 분 나와 계시고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이랑 이번 주 방송을 연속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괜찮은데 재원 쌤이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힘드실 지금. 것 같아. 괜찮아요. 앞에 서울개발사 이야기하면서 엄청 또 열변을 토하셨거든요. 네. 준비한 거 10분 1도 못했는데. 왜냐면 또 본인 전공이라 이거는 또 가벼이 다루기가 좀 본인 스스로 용납이 잘 안 됐을 텐데 나중에 기회 되면 뭐 더 깊은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저희는 또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기에는 맞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제약이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이 있잖아요. 네. 그 책 보셔도 될 것 같아. 아 이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네.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고 하는 책인데 몇 권짜리 네. 몇 권짜리죠? 5권짜리예요. 근데 이게 쉽게 써 있어요. 네. 손정목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깐 설명드리면 이분은 서울시 도시계획 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본인이 공무원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네, 가지고 기획관이셨고 박정희 정권? 네, 박정희 정권 때요. 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서울시립대에서 제자들이 다 또 서울시립대에서 도시행정 네. 하시고 하셔가지고 산 증인이셨는데 돌아가셨죠. 네. 저는 책 보는 것보다 쌤이 설명해 주는 게 더 좋아요. 네네네. 네, 글 읽는 거 싫어하시죠? 네. 네. 유튜브 시대, 유튜브 세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도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선생님? 오늘은 신시 가문의 제국 두 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신씨. 신씨, 전 롯데와 근데 농심. 나토에 갔다 온 신씨인가요 혹시?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이거 제목 듣고 약간 좀 걱정했는데 저희 일본 얘기만 하면 노딱 붙지 않아요? 이건 아, 괜찮아요? 이거 뭐 이 정도야. 네. 이 정도야. 아니 회장님이 국회에 나와서 한국 응원한다고 했어. 아니 축구장하면 누구 응원하냐고 했어요. 네. 한국 응원한다 했어요. 네. 신격호와 신춘호 네.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재벌의 성장사는 조금 결이 다르죠. 네. 결이 약간 다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니까요. 흥미로운 두 인간이에요. 네.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빙하처럼 맑고 밝은 피부를 위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는 15분의 마법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으로 시작하세요. 비싼 돈 주고 고급 에스테틱 가실 필요 없이 집에서 쉽게 펴바르고 세안하면 끝입니다. 70여 가지 풍부한 미네랄을 피부 깊숙이 공급하는 빙하 머드가 모공을 꽉 조여주고요. 피부를 탄력 있게 당겨주고 영양과 미네랄은 쏙 넣어줍니다. 머드팩 후에 잠자기 전 놀라운 피트라의 효과죠. 아이세라 수면팩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여름철 지친 피부와 늘어진 피부, 작별을 고할 것입니다. 간편한 사용법과 확실한 효과로 인정받고 있는 아이세라 케어 솔루션은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거나 소노코스.net 또는 EJ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아마 여름철이라서 아이세라 쓰시면서 이제 모공 좀 늘어난 기분 느끼신 분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가을이니까 당겨줄 때예요. 그래서 빙하 머드팩, 수면팩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소노코스 아이세라. 저는 그 확실히 저도 이제 좀 바쁘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냥 좀 덜 바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바짝 또 긴장감이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꼼꼼히 바를 때가 있고 근데 확실히 그때 차이가 있어요. 그죠. 네. 특히 쓰다 안 수면팩 같은 쓰면 경우는. 확 느껴. 네,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있고 다음 날에 저희는 이제 메이크업을 받을 경우가 많으니까 화장 먹는 게 달라. 화장 먹는 거가 확실히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챙겨주시는 게 네. 좋고 이제 이 방송이 업로드됐을 때는 이제 가을이에요. 네. 그렇죠. 추석 지나면 가을이죠. 덥고 반팔도 이제 많이 사라질 겁니다. 보시기에. 그래서 가을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여러분 피부 관리해 주셔야 돼요. 네, 재원 쌤 이제 좀 살만 하겠네. 한 여름에도 또 이게 그죠, 있어 자켓 보이려고 입으셨어. 자켓 입고. 원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데 있어 보인다. 있는 거 보여주려고. 아. 네. 그러니까요. 올여름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네네. 네, 학자로서의 자존심이었거든. 자켓이. 학존심이었거든. 자, 이제 가을입니다. 여러분 네. 가을철 피부 관리 소노코스 아이세라로 수면팩은 또 바르고 씻어낼 필요 없이 그냥 주무시면 되니까 네. 더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팩입니다. 수면팩 그리고 클렌징 폼, 머드팩까지 아이세라의 제품들 많이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노코스 아이세라였습니다.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 광고입니다. 마치 구름 같은 크림은
청정 제조의 마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피부 장벽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향료 무첨가로 피부 자극을 더 줄여서 향료에 의한 알러지 유발을 차단했습니다. 마치 구름 같은 크림은 오일 대신 비즈왁스를 사용해서 피부에 가볍게 발리지만 흡수력은 더 높였습니다. 아기를 위해 깔끔하고 순하게 보습하세요. 아기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온 가족용 보습크림을 네이버에 마치 구름으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 마치 구름만 검색하셔도 검색창에 나오거든요. 네. 네.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아이스크림 크림이었는데 이제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용량도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성분도 훨씬 더 고급진 성분으로 그러니까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그쵸,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원래 오일이 들어있으면 이게 되게 약간 끈적거리고 네. 흡수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비즈왁스라서 흡수도 엄청 가볍게 잘 되고 이게 막 묻어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네. 자, 여러분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주변에 이거 추천 되게 많이 했거든요. 특히 내 친구들 중에서 아이 낳은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보내주는 게 애기도 쓸 수 있어요. 네, 이 마치 구름입니다. 네. 자, 아이들도 발랄 수 있고 또 어른들도 바를 수 있으니까 온 네. 가족 로션으로 활용이 되는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자, 한번 쓰시면 이것도 꾸준히 계속 쓰게 되는 제품이고 대용량이라 뭐 이렇게 한번 사면 또 오랫동안 씁니다. 네. 가족이 몇 명에 따라 또 틀리겠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나요? 먼저 당연히 이제 신춘호보다는 신격호 형님이니까 네. 네, 신격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은 당연히 이게 이 사람이 도대체 항상 있는 논쟁이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롯데는 어느 기업이냐? 일본 거야, 한국 일본 거야, 한국 거야? 지바로 대하로 롯데자이언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다른 기업인데 이름이 같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젊은 세대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패기가 높았던 신입 사원은 그 사장님한테 도저히 요러시고 오네가이시마스라고 인사했다가 진짜? 정말 한직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와. 최근에 그 전설의 이야기가 있어요. 진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 신입 사원들 격려차 방문했던 사장님께 도저히 요러시고 오네가이시마스라고 했다가 하여튼 뭐 일본 말로 인사를 했다 그러더라고. 일단 뭐 신격호 회장의 국적만 놓고 따지면은 네. 한국 국적입니다. 신격호 네. 회장은 이게 명확하게 얘기하면 제일조선인이에요. 네. 제일조선인 식민지 시기 때 넘어간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제일조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남한 국적, 네. 북한 국적, 네. 일본 국적, 그다음에 무국적. 무국적도 소위 조선적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이념도 아니고 이거 진짜 강력한 민족주의적인 그건데 통일되기 전까지 나는 국적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따로 마을인가요? 네네. 조금 있습니다. 네. 남아 계신 분들이 조금 있고, 근데 이게 국제법상 네. 조선적이 뭐냐면 대한제국. 네. 그러니까 나라가 그 일본 강제 병합이 되기 이전에 네. 하나였잖아요. 하나의 네. 나라였잖아요. 대한제국 뭐 대한제국 조선. 네. 그래서 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기기 전까지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겠어. 요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선적이라고. 근데 국제법상으로는 무국적자죠. 그래서 일본에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념이죠. 그냥 버티시는 거예요. 조선적을 남아 있는 유지하겠다. 분들이 어느 정도 돼요? 조선적이요? 진짜 조금밖에 안 돼요. 네, 정말 근데 조금밖에 이제 안 돼요.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거고 많으시죠. 후대가 그걸 이어받지 않았을 경우도 많았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거 선택을 할 때 보통 3대 4대 넘어가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그 제일조선인 사회에서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네. 3세대 4세대 넘어가면 사실 조선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거의 이제 흐릿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네, 이제 뭐 이제 많이들 이제 희석이 되셨죠. 일본인화가 당연히 되실 수밖에. 근데 이거는 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사시려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예전에 거고. 추성훈 얘기도 네네네네네. 추성훈 얘기가 그 얘기죠. 이충성 선수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리 말씀. 타다나리라고 그냥 충성을 그대로 일본 발음으로 해서 일본 국적으로 귀화해서 일본 국대가 됐죠. 근데 이제 조선적을 갖고 계신 분들 저희는 예, 학술적 교류할 때 조선적인 연구자도 만나고 조선적 연구자들이 있거든요. 조선적을 가지고 계신 연구자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냥 일본으로 귀한 제일조선인도 만나 이렇게 하면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민족을 배신자가 배신한 되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무튼 그럼 네. 복잡한데 네. 되게 흥미롭게도 신격호는 그대로 국적을 남한 국적을 유지합니다. 일본으로 귀화도 안 해요. 원래 고향이 경상남도 분이시죠. 울산 울산 분이십니다. 울산 분이시고 21년생이시고요. 좀 빈농가? 네, 이분이 남기신 그 자서전이 있으신데 네. 거기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치. 원래 모든 자서전의 메인 베이스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고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치. 가난해야 되거든요. 역전이 돼야 드라마가 되니까. 네네네. 약간 빈농. 그러다 보니까 정주영, 신격호가 우리나라 재벌 중에 이제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두 사람으로 꼽히는데 네. 예외가 있죠. 김건희가. 선생님. 이병철. 선생님. 둘다 날리려고. 우리가 다 의류로 하고. 아니, 이건희. 아 이름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헷갈리죠. 돈병철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네, 정도로 근데 이병철 창업주는 이병철 좀 다르죠. 이병철 원래 네. 이게 사람들이 막 현대가 막 한때는 따라잡은 적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성이랑 현대는요 애초에 비교가 될 수 없는 회사입니다. 워낙 큰 회사고 삼성이 워낙 훨씬 큰. 재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실 일제 시대 때 쌀 장사하면서부터 이미 돈을 그럼요. 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국수. 그 이병철 똑같아요. 자서전 나와 있는데 뭐 자기 갑자기 자기가 몇 번 말아먹어요. 사업을 몇 번 말아먹고 막 뭐 노름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집에 왔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자고 있었대요. 그걸 보다가 갑자기 문득 깨달음을 얻었대.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겠구나 라면서 만든 게 삼성이나 뭐 이따위 소리가 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야, 원래 부자잖아요. 부자예요. 원래. 네, 원래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때 당시부터 부자였으면 또 그 이야기는 안 할 수 없겠죠. 일본이고요. 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그거야 뭐 당연하죠. 워낙 유지였고. 원래 이게 드라마가 되려면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집이 없어졌다거나 그렇죠. 애들이 집에 다 쫓겨나 있다거나 네. 이럴 때 각성하는데 집이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각성을 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네. 이런 거. 근데 이제 신격호나 정주영 같은 경우는 확실한 그런 게 있죠. 빈농의 자식이라는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고 신격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농가에서 태어났다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학교까지 나온 다음에 집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냥 뭐 일을 그냥 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맞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남매의 이제 맞이인데 뭐 중학교 진학했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막 일을 하다가 갑자기 결혼까지 했어요. 네. 딸까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이 네. 이제 첫째 와이프와의 사이에서 나온 분이 네. 그 딸이 있어. 그게 아마 신영자 씨인가? 그분이 네네. 있으세요. 근데 갑자기 혼자 도의라는 거죠. 나는 이대로는 못 산다. 가난하게 못 살겠다. 난 일본 가가지고 성공해서 돌아올게. 예. 그 재팬 드림이죠. 이때는 네. 이제 일본 만주로 가거나 일본 가가지고 식민지 시대니까요. 네, 식민지 시대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뭐 우유 배달 네. 뭐 이런 걸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으고. 네.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이게 애매해요. 진짜 돈이 없었던 게 맞았나? 그냥 학교로 가요. 네. 도일 한 다음에 네. 갑자기 학교에 입학을 해요. 근데 물론 이거 사실 이거 네이버 그거 바꿔야 되는데 와세다 대학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거든요. 네. 그래? 학교. 와세다 공업 실업학교. 와세다의 분교처럼 학교들이 있어요. 그때 일본의 교육제도를 이해 못하면 와세다 대학인가라고 싶은데 와세다 실업학교 공업부 야간부를 들어가죠. 지금 우리 말로는 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문학교? 또 아니 전문학교 학교 같은 정도? 약간 공고 그런 같은 거예요.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공고 네. 같은 거죠. 공고하고 전문대학 그 사이 네. 점이. 물론 뭐 그거 거기 나오신 분들을 네. 무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닌데. 아니라 네. 다르다는 거예요. 와세대 대학과는 다르다. 네. 이 와세다 대 공대는 아니라는 거죠. 뭐 학점은행제 같이 뭐 이런 느낌. 이때 일본의 교육제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와세다 실업학부, 실업학교, 와세다 실업학교 공업부 야간반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을 배우는 데가 아니라 네, 그런 기술을 거죠. 배우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기술을 응. 매우 굉장히 뭐야? 빛나는 설명을 해주시네요. 매우 이제 한국말 다 듣고 독특하게 이제 매우 독특하게 이 양반은 화학공학이랄까 네네네. 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 뒤에 중요한 그럼요. 되겠는데 사실 그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좀 들기도 듣고. 네. 아 그럼 그때 배운 걸로 껌 만든 거예요? 네, 그렇죠. 나중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그 롯데껌이 되는 하는 거예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걸로 공장 계속 만든 아, 거예요. 깜짝이야 웃기려고 한 얘긴데. 진짜.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그게 깜짝이야. 되기는 해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가지고 진짜였어. 와. 진짜예요, 진짜. 잠실 황태자의 기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 조선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고학력인 것도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배운 것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세다대 공대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좀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도일까지 해가지고 우유 배달을 하시면서 야간부에까지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갔다는 건 사실 범상치 않은 인물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학을 하면서까지 네.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를 성공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네. 생각은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이것도 이분의 자서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 가지고 이걸 믿을 수가 있나 싶은데 네. 학교를 다니다가 네. 뭐 거기에 써 있는 바로는 네. 너무 열심히 그다음에 일본인들이 보기에도 조금 의아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낮에는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다가 밤에는 여기 와서 공부하는 애가 기특해 보였대요. 네. 그래서 5만 엔을 빌려줍니다. 누가 그 일본인 자본가가. 자본가가? 아니, 자서전에 쓴 대로.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해요. 사업을 시작하면 그게 여성분이셨나? 남자? 아니 그냥 나왔어. 어떤 그 학교에서 이상한 다른 기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거 아니고요. 대기업한테 투자를 그런 거는 받았다고. 아니고 되게 뭐 거기에 있기로는 그렇게 일본인들 중에서도 저렇게까지 열심히 살면서 공부하는 애가 없는데 얘가 이렇게 하니까 뭔가 믿음 신뢰를 줬었던 모양이에요. 일종의 벤처 엔젤 펀드 그런 뭐 받았다. 그런 그렇죠. 하시면은 네. 근데 이 정도면 엔젤 투자금 넘어선 거죠. 5만 엔이면 이때 5만 엔이면 네. 엄청난 거의 뭐 시리즈 A 정도 급으로 받은 거예요. 네, 최상위 등급의 네네네. 그동안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공장을 설립하는데 그런 걸 프레스에 네. 기름 이 프레스 하려면 부드럽게 찍으려 그러면 이제 네네. 기름 발라야 되잖아요. 네. 그거 만드는 회사. 기름 회사. 브리스 같은 거. 그죠. 약간 브리스 같은 거 만드는 회사에다가 이제 밥솥도 만들고 뭐 이거 여러 가지를 했나 봐요. 잘 됐대요. 네. 굉장히 잘 됐는데 이때 지난 시절에 서울 도시 계획할 때 나왔었던 건데 이때 이제 전쟁 중이니까 폭격이 있어요. 미군의 네. 폭격. 그다음에 가장 대대적으로 폭격을 했을 때가 1944년 말에서 45년 초. 네. 이때 도쿄 대공습이라고 동경 이때 600만 정도가 동경에 살았는데 한 3,400만이 집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대공습이 있어요. 네. 이때 마찬가지로 이제 신교코의 회사도 날아갑니다. 당시에는 동경의 대부분 목재로 많이 졌대요. 네. 그래서 불이 많이 나고 그래서 그걸 소재로 만든 유명한 또 애니메이션도 하나 있습니다. 그 부모님과 집을 잃은 그 오누이가 혼자 이제 어디 저기 강가의 숲을 같은데 살면서 적선하고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사망하는 뭐 그런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에. 네. 왜냐면 이때 그 애니메이션 나올 만하죠. 워낙 큰 사건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때 이분도 이신격호 씨도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었다가 네. 이 정도가 되면 원래 그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보면 조금 그냥 범상치 않은 인물일 것 같아요. 나 안 간다. 네. 죽어도 싫다. 해방까지 됐는데도 네. 난 안 간다. 여기서 성공하기 전까지는 안 간다. 라고 해서 사업을 한 번 더 합니다. 남아있는 돈 싹 다 끌고 모아가지고 한 번 더 사업을 해가지고 포마드, 세숫비누 뭐 이런 네. 거. 아니 이게 다 그런 거예요. 화학 제품 화학제품 대부분 만드는 화학 거잖아요. 제품. 포마드와 그렇지. 전쟁 났으니까. 비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신격호 않습니까? 씨가 옛날 사진 보면 굉장히 미남입니다. 키도 크죠. 키도 굉장히 크고요. 그럼 그 5만 원이 의심스럽거든. 출처가 요즘에 불분명해. 그 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 당시 5만 잘생겼다고 원이면 하니까 더. 네. 우리 얼마 이제 정도인데? 광고 롯데는 못 들어오겠구나. 애초에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네. 1921년생인데 173이네. 되게 와. 이 정도 키 아, 굉장히 큰 거예요. 일본인들 칠했겠다. 비교해 보면 상당히 더 큰 거죠. 한 10cm 이상 큰 겁니다. 그러면 사랑받았을 만한데. 다시 이쪽으로. 어쨌든 5만 원에 대한 의혹은 접어두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성공을 합니다. 네. 처음으로 성공을 해서 빚을 다 갚아요. 그분한테 5만 엔을 갚고 네. 집까지 선물로 보너스로 주셨대요. 갚으면서. 네, 집까지 내가 보너스로 선물로 줄 정도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충분히 그냥 이 장사 해도 되는데 네. 갑자기 그냥 문득 그냥 사업 아이템이 생각이 나셨대요. 네. 이때가 껌이 조금 유행을
시작하는. 왜냐면 미군들이 때였는데 들어오잖아요. 네. 미군들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껌 씹는 문화가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는데 네. 이때 당시에 껌 씹는 거 우리는 지금 네. 그냥 약간 양치 대신에 한다고 네. 생각하는데 이때 그렇지 않았대요 원래. 네. 화학 제품으로만 껌을 만들었던 거예요. 화학 제품으로만. 네. 그냥 어떻게 보니까 또 놀이죠 놀이. 막 이런 거요. 진짜 입이 심심해서 그냥 왔다 갔다 했구나. 껌면 이런 네. 거였는데 이 신격호가 그거를 생각을 조금 바꿔가지고 껌에다가 치클이라고 하는 네. 이제 천연 재료를 섞는 거를 고무 비슷한 형태. 네, 생각해내고 이게 이제 초히트를 칩니다. 씹는 예전에 그냥 씹는 정도였는데 맛도 있어 이렇게 네. 됐구나. 잔물이 나오니까. 네. 근데 이게 또 왜 히트를 치냐면 이때 일본의 미군정에서 그거를 불량식품 네. 단속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요. 대통령 박근혜였나요 혹시? 네. 불량식품을 갑자기 단속을 하고. 네.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화학 제품이 아니라 네. 이게 천연으로 만든 그거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었는데 광고가 된 거예요. 불량식품 아닌 걸로 되는구나. 롯데에서 만드는 껌은 불량식품이 아니다. 미군에서 인정을 해준 네, 거네. 이거는 인정한 제품 이러면서 얻어버렸네. 원래 그 이름이 뭐 후리스인가 네. 그런 껌 회사가 있었는데 1위 회사 압도적 네. 1위 이제 롯데가 바로 이걸 뒤집었구나. 뒤집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껌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1위로 촥 치고 올라가죠. 네. 확실히 이 쇠뻑이라 그러죠. 천운도 있는 사람이었네. 네. 그렇죠. 후리스 껌 기억나요? 하얀색에 초록 색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후리스 써있던 것 같은데. 후라번호. 아 그렇구나. 사실 오늘 컨디션 되게 좋다 했어. 사실 이 해방 그 전에 식민 시기 그쯤에 일본의 그 화학공업은 상당히 발전돼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의 견줄 정도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발전돼 있어 갖고 그거는 이제 그 뒤에 그들의 상당수가 그 뒤에 김일성 대학의 이학부에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북한에 자연과학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70년대까지 북한의 산업을 유지시켰던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 일본의 화학공업은 사실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반 하에 사실은 롯데라고 하는 게 사실 성장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60년 정도까지는 그래서 껌 팔아요. 껌을 팔고 껌 판매를 하면서도 롯데가요. 네. 이때 지금은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는데 이 시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세련된 광고를 잘하는 그런 걸로 유명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케팅의 능력이 네.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 뒤에 광고 회사가 있지 않았었어요? 같이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미스 롯데. 그 전문 광고 회사가 있었어요, 롯데. 네. 롯데 제보. 그러니까 제일기획처럼 삼성의 예, 제일기획처럼. 맞습니다. 예. 그때 없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얘네가 그냥 판매하지 않아요. 껌에다가 그 마케팅을 되게 잘해가지고 껌에다가 그 대나무로 네. 맞대 같은 거를 하나 끼는 거예요. 풍선껌 이렇게 후 불라고. 우와.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조금 키운 다음에 이제 껌 말고 뭘 한번 팔아볼까라고 생각 또 마찬가지죠. 미군이 유행하고 있는 걸 좀 유심히 보더니 앞으로는 이제 초콜릿의 세상입니다. 잘 아시죠? 기분이 초콜릿. 이제 앞으로 초콜릿 시장이 이제 성장할 거다. 가나 초콜릿. 그래서 가나 초콜릿을 만들었어요. 그 유명한 가나 초콜릿. 진짜.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는 뭐 엄청난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뭔가 좀 껌, 그다음에 뭐 초콜릿, 과자 뭐 이쪽으로는 어느 정도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때부터 이 이미지를 미스 롯데로 좀 뭔가 좀 트렌디한 기업 이때만 해도 미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걸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제 조금씩 사업 확장하는 거죠. 캔디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조금씩 확장하는 과정이 1960년대에 롯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미군정이 되고 뭐 이제 일본의 문화가 미국 문화 많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미스 롯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있죠. 미국 문화와 일본의 성태에 연계해서 많은 롯데 애드가 있네요. 제가 이거네. 광고 회사가 롯데 있네요, 애드. 실제로. 그러니까 이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마케팅이랑 이런 거에 좀 빨랐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근데 이 60년대 이렇게 쭉 성장을 할 때 우리 역사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생기죠. 그게 65년에 한일 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롯데가 도대체 어느 나라 기업이냐 이 얘기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자 롯데에다가 이제 박정희가 롯데 신격호로 불러요. 네. 만만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때 한일협정 이후에는요, 이 일본 돈을 차관으로 받아와야 돼요. 일본의 돈을 차관으로 받아오는데 그 차관의 조건이 일본 기업이 네. 한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격호는 한국 사람이었으니. 그렇죠. 근데 기업은 기업은 근데 기업이, 일본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짱구가 가능하거든요. 어. 기업은 그거 되니까 특혜는 일본 기업으로서 갖고 올 수 있고 근데 한국 애니까 외자도의법상 특혜를 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회사가 롯데였던 거예요. 아 진짜 쇠뻑이. 네, 엄청난 거죠. 어.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 회사를 일본 롯데 회사가 여기다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다가 네. 한국 롯데 제과라는 회사를 그냥 만들어요. 또 다른 법이네. 네. 그리고 회장 자리를 네. 아마 이때 아마 상공부 장관한테 회장 자리를 네. 주나? 그리고 자기는 대표 사장으로 들어가서 네. 약간 그 국가와 네. 이게 약간 결합이 끈끈하게 되는 회사라는 느낌을 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박정희도 그런 느낌으로 롯데한테 특혜를 주면서 네. 회사를 데리고 오게 되는 거고. 아유 이거 최초의 공공기관 낙하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예. 이거 대관 사업하는 정부 인사들이 끝나고 대관 사업하는 거 마찬가지야. 이 장관 데려와서 뒤로 뭐 줄 수도 있고 우리 회사 잘 봐달라고 하고 나는 그 밑에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네. 기업 회장을 네. 그 전직 관료를 주고 자기는 실무사장이 되는 이런. 근데 그게 모두에게 딱 만족스러운 또 형태였잖아요. 완전히 딱 들어맞는 일본 거죠. 쪽도 만족스럽고 한국 쪽도 만족스러운. 회사는 일본 회사인데 기업주는 아직까지 국적이 대한민국이야. 네. 야 너는 빨리 와라. 어. 그냥 초청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물론 여기 그 롯데의 자서전이나 네. 롯데 그 회사의 어떤 그거 보면은 어. 우리 신곡교 회장님이 뭔가 나라 구국의 결단하셨다. 구국의 대한민국 못 사는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야 되니. 하려고 여기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어. 박정희가 콜 해가지고 그냥 특혜 줄 테니까 여기 네. 투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뭐 당연히 특혜 받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빠르게 성장. 근데 그 기반이 뭐냐면요. 요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미 60년대 이전에 50년대 후반부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미 65년에 한일협정 이전에 네. 동생들한테 회사 하나씩 물려주는 한국에 다 거죠.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이미 네네네. 야 너도 하나 뭐 해야지 한국에 있는 네, 동생들한테 그럼요. 형이 성공했는데 너 뭐 해줘야지 이렇게. 네. 그 중에 하나가 신춘호가 갖고 있었던 회사인 거고요. 그게 농심이군요. 네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어지는 그건 좀 네.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때 아무튼 사실은 동생들한테 하나씩 띄워줘가지고 그냥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65년 한일협정 이후에는 그래 나라에서 밀어줘 오케이 그럼 우리 더 적극적으로 네.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한일협정 이후에는 돈을 어떻게 끌고 들어왔을까 한국으로? 뭐 이제는 다 특혜죠. 다 특혜죠. 왜냐하면 일본 기업이니까 일본 네. 기업은 어차피 투자를 해야 돼요. 어.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냥 네. 받아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다 밀어주는 투자 방식으로 동생한테 다 투자해준 형이 동생한테 투자해주는 네. 방식. 일본 기업이 한국인에게 투자하는 개념으로 다 그렇죠. 돈을 보내줬겠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였네 그냥. 네. 뭐 여기는 뭐 다 모든 특혜를 근데 처음에는 이게 그때 혜태, 오리온 네. 있었어요. 네. 얘네들이 과자와 이 뭐 이쪽 시장 제과 쪽을 다 제과 쪽을 다 어. 잡고 있었던 애들이었는데 뭐 이렇게 물량공사에 들어오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일본 기업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이즈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이 롯데가 주로 하는 방식이 끼어 팔기. 어. 끼어 팔기를 잘합니다. 네. 과자 들어갈 때 네. 옆에 껌 하나 붙여 판다. 아 이거 좀 그 과자 선물 세트 같이. 네네네네. 그러니까 유통 구조를 장악해낸 거죠. 네네네. 근데 이렇게 쭉쭉 하다가 근데 이때까지도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봐야 한국에서는 껌팔이었어요. 그렇죠. 갑자기 확 아니 뭐 들어가네. 아니 어쨌든 최대 품목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최대 품목이었으니까. 껌 과자, 그때 껌 당시에도 마케팅을 잘한 게 노래도 다 기억하잖아 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요. 롯데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아직까지도 외우잖아. 나도 기억나네. 그럼요. 그러니까 애들이 주시 진짜 프레시. 광고를 야민트. 와. 광고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네, 광고를 정말 잘하는 회사였던 일본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네.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진짜 메인의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롯데 호텔을 설립하는 과정. 우리가 아는 네. 그 호텔. 네. 그게 지금 이제 소공동, 명동에 소공동. 있는 나중에 잠실 생겼고 처음에는 소공동. 소공동이죠. 거기가 할 때 원래는
호텔 안 만들려고 그랬어요. 70년대거든요. 네. 누가 호텔 이런 고급 호텔을 그러니까 들어와서 잘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누가 그 정도- 차요 거기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 한국이 뭐 개발된 것도 없는데 누가 그러니까. 관광을 오겠어. 5성급 호텔 이미 구경해서 하던 5성급 호텔들 다 망할 때예요. 근데 이제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에 오는 이제 자기네들도 조금씩 잘 살고 있고 한국에 오는 귀빈들이랑 네, 영빈관 묵을 데가 형태로 있어야 되는데 만드는 거죠. 영빈관 영빈관 형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재벌들을 쪼기 시작합니다. 삼성도 그래서 신라 호텔 만드는 거고요. 계속 쪼아요. 근데 이제 롯데한테 쪼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신격호가 다 거절합니다. 당연하지. 아무리 내가 에이씨 우리 서로 이거 한다고 하더라도 호텔 지으라고 하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랬는데 일단 남산 한번 다녀와야지. 남산을 가기 전에 어. 그 여기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걸로 하는데 식품 조사하는 데를 뭐라 네. 그러죠? 식품의약품 의약품 안전처. 안전처. 뭐 그런 어. 데에서 쓱 조사를 한번 갑니다. 아 식약 뭐 먹는 거 네, 봤으니까 부정식품 단속. 바퀴벌레가 나오네요. 롯데컴에서 쌀가루가 나왔네요라고 합니다. 색깔가 나왔다고? 롯데컴에서 쌀가루가 나왔네요라고 해서 3개월 영업 정지를 때려요. 부정식품 단속. 예. 호텔 만들라고 시키려고? 그리고 와 신경 개빡쳐 있는데 잠깐 들어와봐 인마. 야 너 여기 저기 부지 좋은데 원래 구경으로 하다가 말아먹은데 원래 그게 국제 호텔인가? 네. 아 반도 호텔 반도죠. 반도 호텔짜리였거든요. 근데 말아먹은 거예요. 적자로 거기 너한테 단독 입찰로 해가지고 너 줄 테니까 호텔 줘. 아, 그럼 뭐 해주실 건데요? 3개월 정지 풀어줄게. 라고 해서 오케이 콜 받고 3개월 정지 풀면서 거기를 이제 호텔을 짓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좀 심격호 회장이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파이터 기질이라 그래야 되나? 어차피 지을 거 빡세게 짓자. 30몇 층짜리로 빡세게 올립니다. 다 반대하는데 네. 대신에 하나를 더 딜하죠.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멋지게 줄여줄 테니까 유통사 하나 차려줘. 아, 딜을 또, 야, 딜을 또 쳤구나. 대신에 여기에 내가 백화점도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롯데 호텔 옆에 그때 롯데 쇼핑센터죠. 쇼핑센터 만들면서 유통까지 먹어버립니다. 와. 그래서 백화점과 호텔이 같이 있는구나, 거기. 지금 롯데 쇼핑이 주가 100만 원일걸요? 한 주당? 엄청나요. 100만 원. 요때 그거를 만들면서 이제 단순 껌파리 회사가 아닌 거죠. 예전에는 이 껌 그 납품하려고 그러면 납품 회사여야 되는 거잖아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유통사가 유통을 되는구나. 싹 쥐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 야 옆에 슈퍼마켓 하나 만들어. 여기다 우리가 납품해버려. 그래서 아예 유통까지 장악해버리는. 네. 그때부터 대기업 반열에 드는 이제 거죠. 70년대가 넘어가면은 완전히 이제 대기업으로 굳어지고 80년대가 됐을 때 이게 이제 70년대 후반의 일이거든요. 네. 80년대가 됐을 때 이걸로 돈 번 걸로 잠실에다 땅을 크게 사서 그게 저거죠. 거기에다가 오케이 올림픽 준비해. 그럼 여기에다가 그럼 애들 여기에도 묵을 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올림픽 하면 손님들 받아야 되잖아요. 그 똑같은 방식으로 호텔 짓고 옆에 그 쇼핑센터까지 해서 롯데 백화점까지 쇼핑몰을 짓는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거죠. 쇼핑몰까지 짓는 걸로 확장을 쭉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야구팀 연고지를 그 부산으로 잡은 거는 1976년이죠. 예. 그거 비슷한 시기 아닙니까? 다 1970년대죠. 네. 부산으로 잡은 이유는 롯데 그러면? 자이언트. 이때 아마 연고지가 울산이 본인의 그렇죠. 본인이 고향이니까 고향이니까. 예. 이어서 아마 그러지 뭐 않았을까. 아마 찾아보면은 밀렸어요. 서울로 하고 싶었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서울로 하고 싶었는데 밀렸다. 그래서 끝까지 신격호가 롯데자이언츠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썰이 돌 정도로 서울로 하고 싶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아직도 투자를 안 하는 게 그거예요? 혹시 롯데 팬이세요? 한 번 우승하고 아니 처음에 뭐 딴 얘기니까 짧게 얘기하면 정수근이나 이럴 때 정수근 처음 데려올 때 5년에 뭐 60몇 원인가 그 당시는 파격적으로 데려왔어요. 최고가. 근데 가만히 놔두면 음주운전하고 그러는데 그 뒤에 빡쳐서 로이스터 데려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뭐 거기에 뭐 정치적 배경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았군요. 난 네. 부산으로 간 것도 뭐 찍어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저는 서울을 하고 싶었는데 밀렸다라고 들었어요. 음. 네. 그리고 본인도 그쪽 동네 출신이기도 하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뭐 큰 거부감이 그렇죠.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본에서 먼저 야구팀을 만들지 않았나요? 먼저 만들어서 지바를 먼저 지바 하는 롯데. 거죠. 예. 근데 롯데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게 되는 사업들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얘네는 사업을 할 때 네. 자기네들이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롯데 인수합병을 합니다. 네. 실성.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네네. 그래서 이 확장하는 사업군들은
뭐 우리가 이거 먼저 했고 시험 삼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사업을 시도해보자 이게 아니라 잘 되는 회사를 다 인수해요. 안전빵으로 가는구나. 네네네. 그래서 롯데 칠성도 그때도 건설사도 그렇죠.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있었던 거로 확장해 나가면서 근데 이제 그게 80년대 잭팟이 터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80년대 롯데 그러니까 잠실에다가 투자해 놨었던 게 이제 빡 터지고 두 번째는 이 과자가 88 올림픽이라 86 아시안 게임 공식 납품업체로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당연히. 정부가 도와준 거예요? 뭐 당연히 올림픽 납품업체 되는데 그냥 가만히 바보 같은 회사 하겠어요. 옆에서 해주는 회사에 들어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매출이 말도 안 되게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고 이 뭐 포브스 선정 이때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계속 승승장구를 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전 세계 재벌 4위까지. 와, 그 당시에. 전 세계. 근데 이때는 일본이 버블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죠. 일본이 버블이기 때문에 롯데가 갖고 있는 부동산 땅이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때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일본. 그렇죠. 게다가 버블인데 껌이니까 단어도 얼마나 잘 맞아. 근데 버블껌 딱 단어도 조합 너무 좋잖아. 저는 참 독특한 게 롯데 파이오니아라고 하는 전자회사까지. 전자인데 저는 사실 앞에 강청이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망했죠. 식품회사. 네. 그죠? 근데 롯데 파이오니아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네. 파이오니아가 원래 좋은 의미야. 그러니까 그 회사 전축회사. 그렇죠. 네. 전축이라는 전축회사. 개념인데 네. 해다가 망한 거지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차량용 오디오도 파이오니아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다 잡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망했지.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88년 올림픽과 일본의 버블이 합쳐지면서 롯데는 이제 완전 제국이 형성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쫙 성장을 하고 매출액이 최고 전성기 때 90조. 90조. 네, 90조. 종업원만 18만 명. 네, 뭐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재계순위 5위 안에 드는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아직 롯데리아가 아직 거기죠. 네, 다 롯데 롯데리아.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신격호 회장은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이 신격호 회장이 네. 도대체 어느 나라 그거냐? 어느 나라 그 이게 기업이 어느 나라 기업이냐라고 해서 그렇게 뽀록이 난 거는 네. 이게 이 형제난 네. 이 신격호와 신춘호의 형제난은 뒤에 설명드리는데 네. 신동빈과 네. 신동주의 그의 형제난이 터지면서 언론사들에서 캐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 롯데를 신동빈이 가져가고 신동주를 뭐 일본이 가져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은 신동빈이 먹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여기에 진짜 그거는 뭐 어디가 갖고 있고 그치, 이걸 다 알짜배기들은 다 신동주가 알고 가져갔다. 봤더니 거기에 있는 지주회사 비슷한 하나 무슨 회사가 이상한 있었고 네. 주주가 몇 명 안 되는 무슨 사라고 하는 게 광윤사라고 광윤사인데 하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의 뭐 비밀 결사 같은 의미의 그게 그 구조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광윤사의 소유 구조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황당하다는. 그래서 그게 밝혀진 거잖아요, 사실. 그게 그래서 이제 뭐 롯데 형제난이다 뭐 이래 가지고 기사가 엄청 많이 났는데 저희가 오늘 다룰 거는 이거 어떻게 보면 2차 형제난인 거고 1차 형제난은 따로 있었다. 그게 바로 신격호와 신춘호의 형제난이 미리 있었다는 사실 신춘호 입장에서는 그냥 그 조선에 그냥 홀로 남아 있다가 형이 잘 돼가지고 지원 받아가지고 농심 차린 건데 그땐 처음엔 농심이 아니었지만 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죠. 내가 잘해서. 네. 농심의 이제 기업사에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죠, 당연히. 네. 어떻게 등장합니까? 아유 농심도 광고 못 받겠구나.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네네네. 근데 농심이 좀 애매하기는 해요. 애매하기는 합니다.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65년 이전에 한일협정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생들한테 한국에 있는 사업들을 조금씩 맡기거든요. 그래서 58년부터 신격호 밑에서 일을 해요.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 롯데 무역부장까지 일을 해요. 무역부장까지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62년, 63년 이 시절 때쯤에 63년 때쯤에 신격호한테 신춘호 찾아갑니다. 이제 몇 년 굴렀으니까. 네. 이제 그리고 형이 대가리가 컸으니까. 대가리가 컸고 그다음에 뭐 그 신춘호의 또 자서전을 보면은 이미 형 밑에 있기 전부터 사업에 욕심이 있었고 그런 서사가 또 자질이 있는 거죠. 있었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 또 고생 서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춘호 입장에서는
이 58년 이전에는 형이 우리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렇지. 아. 그렇잖아요. 그 형제들 다 있었는데 원래 그때는 장남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간 거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 삼남인가 그런데 신춘호가 그래서 내가 형 없을 때는 내가 여기 우리 집 가족을 가자고 건사하고. 하고 그래서 부산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가다 뛰면서 나도 열심히 했어 이런 게 있는 자기 서사가 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58년쯤에 형이 그때 가서야 불러가지고 일 좀 하다가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형한테 신춘호 입장에서는 동업 제한, 신격호 입장에서는 돈 좀 빌려줘. 그게 뭐냐? 라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툭 던진 거죠. 왜냐? 일본이 이때 50년대 후반에 인스턴트 라면 시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걸 본 거죠. 신격호한테 한국도 일본에서 되니까 아이 뭐 팔아. 한국에도 지금 한국도 일본 쭉쭉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물론 뭐 그렇게 이때는 격차가 엄청 났지만 네. 문화라고 하는 게 원래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껌 씹잖아. 과자 초콜릿 먹잖아. 얘는 라면도 먹을 거야. 그래서 꼬시는 거죠. 라면 사업 해야 된다. 근데 신격호가 진짜 개무시를 네가 뭘? 뭘 한다고 이 새끼야. 야 가가지고 임마 그냥 아주 형이 주는 돈으로 야 시키는 거나 시키는 해. 거나 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한국이 조금씩 변할 것 같은데 그래서 라면에 대한 욕심이 근데 굉장히 끈질기신 분이기는 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63년에 네. 회사를 그만둡니다. 회사 그만두긴 해요. 네. 아 롯데를. 네, 롯데를 그만둬요. 롯데를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네. 회사를 차립니다. 본인이. 네, 본인이 와가지고 이제 회사를 차리는데 그 이름이 조금 웃겨요. 형이랑 관계를 정리하고 차리는 이름인데 롯데 공업이에요. 롯데 아니야 롯데. 아니 롯데 공업이에요. 롯데 공업사를 차립니다. 우리는 롯데 대가 아입니다. 큰 대자를 써서 롯데입니다. 이렇게. 아 근데 여기서 모양이 좀 빠졌네. 여기서 제대로 홀로서기 하려고 그랬으면 롯데라는 이름을 버렸어야지. 그리고 뒤에 보면은 홀로서기가 아니에요. 그때서 많이 사실은 도와줘요. 네. 네, 그다음 자기는 또 이게 피는 못 버린다고 혈족은. 나중에 버리긴 하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때 당시만 해도 안 버립니다. 안 버리고요. 뭐 여기 롯데 농심의 자서전에는 사채까지 끌었으면서 고생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돈이 롯데 쓰러 갑니다. 그 사채가 롯데 사채. 그렇군요. 전환사채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롯데 공업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건 뭐 당연히 그게 안 상표권 돼요. 등록한 사람 어떻게 조리라면. 보면은 머리를 쓴 거네. 롯데 공업이라고 해야 사람들은 롯데 계열사로 알 텐데 망하는 것도 보여줄 수 없잖아. 네. 그러니 살려는 놔야지. 그럼 그 라면 이름이 롯데 라면이에요. 뭐야 무슨 홀로서기야 그게. 그러니까 롯데 라면을 딱 하고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었는데 이때는 거의 압도적으로 그냥 뭐 완전히 압도적으로 삼양이 네.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네. 이제 시절인데 나중에 밟죠 그래서 한번. 네, 이게 삼양 이때 당시에 신춘호가 근데 시장을 좀 잘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되면은 국가에서 대놓고 혼분식 장려 정책이라고 밀가루 음식을 무조건 먹게끔 때립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버려요. 네. 법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외식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음식에 혼분식 비율이 30% 몇 프로더라? 30%인가 20%인가 하여튼 무조건 25%인가 있게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게 조금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설렁탕 집에 가면은 국수 사리 넣어주는 게 네. 그래서 넣는 거예요.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25%는 밀가루 음식을 넣어야 무조건 되니까? 밀가루를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구나. 네, 근데 넣어봤더니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계속 넣어. 와. 그래서 당면 넣고 이러는 당면 게 넣고. 혼분식 장려 정책 때 네. 무조건 외식 밖에서 나가 파는 음식에 이걸 넣어야 돼. 사리곰탕면의 시초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사리곰탕면의 시초예요. 사리곰탕면 시초인데. 이때만 해도 쌀로 그렇죠. 인민을 모두 배불리하기에는 힘든 시절이었구나. 혼문식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저 도시락 싸갈 때 네. 검사하잖아요. 여기 8대 2를 자로 재갖고 진짜요? 네. 여기 20을 보리밥을 하지 않으면은 혼났어요. 실제로. 그게 혼분식이에요. 교수님 갑자기 되게 나이 많이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돼요. 실제로 이렇게 강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너무 신기하다. 근데 쌀은 없고 미국산 밀은 남아. 일은 막 남으니까. 이런 시절이니까 이거를 그렇게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프로파간다를 어떻게 하냐면 광고를 할 때 네. 라면 먹고 건강해지십시오.
그렇죠. 밀가루니까. 건강 음식을 건강 올려서? 음식이에요. 건강 음식입니다. 건강 음식. 아. 근데 그거를 정말 잘 따랐었던 기업이 삼양입니다. 정부 정책에 네. 있어서 그러니까 라면이 맛있거나 라면이 세련된 음식이어서 먹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그렇죠. 국가 나라에서 하니까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광고를 그렇게 해요. 네.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게 이제 삼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뻐요. 국가 입장에서는. 네. 뭐 베트남전에 들어가는 그럼 납품 이런 거 삼양한테 다 밀어주고. 그다음에 그 광공서에 들어갈 라면들 이런 거 삼양한테 다 밀어주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인형 밀로 그러니까 원료는 싸고 이걸 국가가 강제하니까 막대한 이득이죠. 근데 이 신춘호 이 사람도 대단해요. 끈기가 밀리는데 계속 만들어 신제품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롯데 라면을 계속 망합니다.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었긴 있었나 봐요. 형한테 내가 형이 하지 말라는 사업 시작했는데 보여주고 싶은 한번 보여주고 싶은 뭔가가 있었는지 계속 장사를 해보려고 하지만 다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가 조금 터진 게 소고기면. 롯데 소고기면. 요게 조금 터져가지고 먹고 살만은 해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먹고 살 공장을 조금 가동할 수 있게 계속 폐업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 공장을. 근데 그러다가 하나 진짜 제대로 터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안성탕면? 많이 아시네. 아닙니다. 신라면. 아닙니다. 뭘까요? 이 농심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새우깡? 그렇습니다. 새우깡이 터져요. 새우깡으로. 라면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과자를 터지네. 새우깡을 만들어 봤는데 터진 거예요. 일본에 있는 과자 비스무리하게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새우깡 터지니까 깡 종류를 계속 만들어요. 감자깡, 감자깡, 고구마깡. 맞다. 나중에 김떡깡까지 나오고. 이뽕. 먹으면 한 방에 매료된다는. 근데 이 신춘호가 대단한 게 뚝심이 대단한 게 뭐냐면 라면을 너무 팔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납품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또 기업 발기했구나. 네, 새우깡을 팔 때 소고기면을 끼워 판 거예요. 그다음에 새우깡은 모두가 다 사 먹고 싶어 하니까 이 마트에서 농심하면 새우깡이니까 네. 이때까지는 롯데입니다. 롯데 새우깡이에요. 이 새우깡 좀 넣어주세요 할 때 이거 넣을 때 소고기면 같이 넣어서 그거 아니면 우리 안 넣을 거야. 지금의 포켓몬빵 같은 느낌이었구나. 네, 무조건 끼워 파는 거죠. 그러면서 라면 점유율을 조금씩 올리는 거. 자리를 잡으니까 입점돼 있으면 사람이 먹게 되니까. 머리 좋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조금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케팅을 하거나. 그러다 이제 확실하게 뒤집은 게 나중에 이제 라면 파동. 네. 삼양라면이 공업용 라면으로 라면을 공업용 튀긴다. 수지 유지인가? 우지 파동에서 삼양이 완전 꼬꾸라지고 이제 그때 당 이제 농심이 확 치고 올라가지 그때. 네. 근데 이제 새우깡이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금 유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삼양이랑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삼양은 우직해요. 그냥 우리는 국가가 있으니까 박정희 정권 우리를 밀어주니까 삼양라면으로 밀고 쭉 나가거든요. 물론 짜짜로니 이런 거 만들기는 하지만 근데 이 농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형님이 하던 것처럼 광고에 엄청 신경 쓴다거나 이때 그 광고 모델이 강부자 씨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당시 당대 최고의 또 여배우 먹방 스타들. 배우들을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는 세련된 맞아요. 회사다 라면 회사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조금씩 만들어요. 그때 그래서 만든 라면 이제 롯데 라면 다음에 만드는 라면이 뭐냐면 농심 라면이에요. 그렇죠. 이제 바뀐 거지. 농부의 말. 이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니까 신격호가 갑자기 롯데란 이름 쓰지 마 이 새끼야. 배 아팠구나 이제. 너 왜 야 이거 롯데랑 다른 회사인데 롯데랑 다른 회사인데 이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동생도 알겠어 그럼 안 쓸게라고 이름을 우리 어차피 농심이 잘 먹히니까 이름을 바꾸겠다 그래서 사명을 농심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농심 라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라면 때문에 이름까지 사명까지 바뀐 거였구나. 농심 라면이 터지면서. 그래서 이제 농심이 그 다음에는 근데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이게 75년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심 라면이 그 다음에 터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신제품, 새롭게 도전하는 회사 뭐 이런 걸 하면서 80년대로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우지파동이 굉장히 큰 좀 뭔가 변곡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80년대 초반 넘어갈 때 사실상 점유율은 이미 농심으로 올라서고 넘어갑니다.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신라면이죠. 80년대 넘어갈 때 이제 농심라면 이 다음으로 히트를 치는 게 네. 신라면이 터지는 거고 네. 그 다음부터는 다 메가히트예요. 안성탕면, 짜파게티 다 성공을 쭉쭉 거두면서 이제 라면 업계 쪽에서는 네. 농심하면은 안 되는.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80년대가 됐을 때 요식업계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면요, 네.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이 아시안 게임이랑 이 올림픽의 납품업체가 되느냐. 농심도 라면 납품업체로 네. 되면서 이미 우지파동 이전에 네. 사실은 농심은 삼양을 완전히 눌러버린. 아 눌렀군요 이미. 네. 이미. 아. 누른 상태에서 완전히 근데 쐐기를 박아버리는 게 네. 우지파동인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우지파동이 뭐냐면 이 소기름으로 네. 한다는 거예요. 튀긴다는 거죠. 네. 되게 웃긴 게 소기름으로 튀기는 게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걸로. 더 좋은 기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그 단가를 낮추려고 네. 농심만 네. 다른 라면 말고 농심만 네. 유일하게 식물성 파묘를 쓰거든요. 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어. 농심만 식물성 파묘를 단가 낮추려고. 그래서 식물성 파묘를 쓴다는 걸 광고에 내지도 않았어요. 원래는. 창피한 일이니까. 창피하니 단가 낮추려고 하는 어. 거니까. 그리고 오히려 삼양 입장에서 우리는 비싼 우지. 우지 써가지고 야 소기로 튀깁니다 이거였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도 이게 농심에서 혹시 그렇죠. 묘하죠. 이거 한 거 정치권에 아니냐 로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아직까지도 있죠.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언론사에서 터뜨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지라는 말 앞에다가 공업용을 공업용이라고 써버린 하는 거예요. 렛데리를 붙여버려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우지예요. 근데 앞에 공업용이라는 네. 용어가 딱 들어가면 인식이 너무 안 좋잖아요.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기름으로 튀긴 거야? 에탄올이 돼 메탄올 넣은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이건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소뼈 같은 경우를 당연히 가져와서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고 뭐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뭐 사실 먹어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용도를 공업용으로 해버리니까 이제 인식이 확 가는 거지. 네. 그래서 뭐 삼양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우리는 20년 전부터 소기름 튀겨가지고 써왔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게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제 풍자를 한다고 그 라면 삼양 라면으로 비누처럼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진짜. 아니, 밈이 보는 됐구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거의 먹으면 안 비누나 되겠다. 다름없구나. 비누 만드는 걸로 라면을 만들 이 얘기가 돼버리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삼양에서 막 소송 걸고 그런 난리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승소를 해요 심지어. 네. 근데 마치 그 이미 우리가 끝난 이미 이미 최근에 낙인 있었던 찍혔죠. 대만 카스테라처럼 네. 마치 식용유로 카스테라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은 이미지가 머리에 박히면 원래 그렇게 만드는. 안 먹는 거예요. 만두파동. 똑같은 거. 먹지를 않는 겁니다. 정리가 되고 해명이 끝난 순간에 이미 점유율이 끝난 바뀌어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 농심이 시켰다라는 의심이 하나가 더 들어간 게 나중에 농심의 사회 이사로 김기춘이가 가요. 네, 이사로 김기춘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리해주고 뒤에 돈 챙겨준 거 그러니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이제 들어간 거죠. 뭐가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 네. 김기춘이 간 건 맞아요. 네. 근데 뭐 물론 뭐 그런 게 아예 없었다라고 뭐 단정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이전에 이미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신라면, 농심 사발면, 너구리, 안성탕면, 짜파게티 이미 다 지금 우리가 먹는 모든 라면 지금까지도 팔리는 스테디셀러니까. 그걸 딱 하면서 이제 뭐 70% 라면점이 70%까지 이제 치고 올라간 거죠. 네. 삼양라면이 원래 그 자리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양라면은 거의 10% 아래로 네. 오히려 우지파동 때문에 조금 그 승부를 볼 수 있었던 그 기업은 오뚜기입니다. 오뚜기가 그때 치고 올라오는군요. 네, 뭐 오뚜기, 빙그레, 야쿠르트 이런 회사들이 그냥 삼양라면이 처지면서 그 자리를 점유율을 치고 가는 거는 그런 회사들이었고 네. 그 이전에 이미 농심은 확고한 자기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이제 뭐 라면 시장 점유율 1위 차지한 다음부터는 이제 삼양과의 라이벌이 아니라 아까 말했었던 야쿠르트, 그다음에 이제 뭐 오뚜기 이런 회사들과 이제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네. 농심에는 사실 위기가 많이 없었어요. 꾸준히 그냥 왜냐하면 IMF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어마어마한 그런 위기와 그때
농심의 기업 가치가 2배 이상 뜁니다. 그때 라면 소비율이 네, 그렇죠. 엄청나게 높아지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네. 라면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오히려 IMF 때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위기라기보다는 뭐 오히려 이들의 위기는 그 PB 상품들. 롯데의 PB 상품들이 조금 위기죠. 그런 거지. 지금도 이제 한류 열풍을 타가지고 더 성장하고 있는 기업 이제 성장이 된 거죠. 네. 지금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롯데와 농심. 아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 신격호 네. 회장이 죽었을 때 조문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자녀들이. 신춘호의 자녀들. 네. 그래서 서로 계모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끼리 자녀들끼리. 사이가 되게 좋다고 알려져 네. 있잖아요. 자녀들끼리 이제 신동빈 회장이랑 신춘호의 자녀분들이 같이 이걸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둘이 만약에 뭔가 그 예전처럼 합병이 된다면 네. 이제 식품 쪽으로는 뭐 넘어설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라면이랑 뭐 과자 뭐 이런 거를 완전히 장악하고 거기다 롯데는 유통까지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거대 공룡이 되겠죠. 네. 롯데가 실패한 거는 이제 롯데 시내만 우리 바로 위에 있죠. 덕분에 우리는 주차장을 널널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롯데 시네마 알바했었습니다. 뭐 유일한 경쟁자는 오뚜기죠, 오뚜기. 네. 진라면은 얼마 전에 이제 신라면을 제치면서 전국을 해서 진짜. 네네네. 이게 조금 이제 그건 거고.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본인의 신념하고 연결이 되면서 농심은 이제 안 먹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반사이기로 오뚜기가 착한 기업으로 비춰지면서 오뚜기 제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지. 네. 하지만 뭐 매출이익은 여전히 네, 농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뚜기는. 네. 아까 지금 말씀드렸는데 농심의 비상근 고문 변호사로 매달 몇 천만 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김기춘이. 김기춘이 이사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라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라면이 사실 서민 문가의 지표잖아요. 라면 값이. 왜냐면 서민 음식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라면이니까. 그래서 라면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또 이 물가 상승이 됐다라는 상징으로 알려지는데 지금 농심이 추석 이후에 라면 값을 뭐 11% 신라면 가격을 11% 올린다고 합니다. 예, 삼양이나 오뚜기 같은 경우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는 하는데 또 이제 이 농심이 올리면 사실 또 안 올릴 수가 없거든. 그렇죠. 따라가는 게 사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도미노 시작인 건데 어떻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근데 꾸준히 몇 년간 안 올린다. 이러면 사실 매출이 만약에 뒤집히면 다시 농심이 다운시킬 수밖에 없는데 쓱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도 있어서 말씀드려봤고요. 자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오늘은 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재벌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반응이 좋으면 LG, 삼성 이야기도 맞죠, 뭐 LG 삼성. 네, 해보고 다른 기업 이야기도 중간중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긴 시간 우리 재원쌤 지난주 방송까지 해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배 교수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